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ETF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전기차 주식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는 지금 하락론이 그리고 비관론이 거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5% 7% 추가 상승 뒤에 하락할 것이다. 베어 마켓 랠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분간 조금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다시 또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할 거냐? S&P 500 지수가 있잖아요. S&P 500 지수가 3,400을 찍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3,636까지 찍었었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3,400까지 찍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이 사람의 비관론의 예상이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론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의 달인 마이클 벌이라고 지금 영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잖아요. 그거를 예측했던 빅쇼트 영화의 주인공인 마이클 벌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매업체 재고가 급증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내리고 연준은 이제 긴축을 늦출 것이라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다시 단행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채찍 효과라고 들었어요. 불스 휩 이펙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론이 있는데 이 효과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비자의 작은 수요의 변화가 이게 가면 갈수록 만드는 사람이랑 공급자 이렇게 큰 파동으로 번진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작은 이렇게 파동이 소비자의 작은 수요 변화가 이렇게 나중에 갈수록 크게 변한다. 이게 채찍 효과.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뭐 물가 상승이 온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온다 하니까 고객의 수요죠. 고객 구매 지수라고 하죠. 구매 심리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니까 이제는 재고를 쌓아뒀던 소매 업체들도 이제 공급 과잉이 되면서 그 재고가 쌓이고, 그다음에 재고가 쌓이면은 이제 공급자들도 점점 또 이제 재고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또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의미로는. 근데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상을 늦추고 이제는 다시 긴축에서 약간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마이클 버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론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론이나 긍정론이나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그 시장 내에서 전기차 산업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시장 투자하는 지수 추종 ETF들 그걸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금 오늘 봤는데 29로 익스트림 피어에서,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이제는 공포 상태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안심할 게 우리가 이제 맷집이 많이 세졌어요. 많이 하락해도 결국은 0으로는 안 내려간다. 0 가까이는 가겠지만 그렇게 이제는 맷집이 많이 세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나스닥이랑 S&P 500은 그냥 소폭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소폭 하락해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그냥 지지부진했고요. 오늘 국내 상장 ETF들 봤거든요.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12.4%, 그 다음에 18층 올라갔습니다. 18,160원. 지금 차이나 전기차 잘 나가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S&P 500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나스닥 100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저점에서 매수 구간이니까 비관론, 긍정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는 두 개만 따지면 됩니다. 싸냐 안 싸냐 이걸 따져야지 비관론, 긍정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식이 싸냐 안 싸냐, ETF가 지금 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 그거를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은 어떻냐? 쌀 때죠. 충분히 매력적이고 쌀 가격이 많이 왔다. 이렇게 빅세일하는 기간이 없었다. 지금 최초로 이렇게 요 근래 빅세일 한다, 10년 내 최초 빅세일 이런 빅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이 세일에 이런 ETF들 많이 줍줍하셨으면 좋겠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이 세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관론, 차이나 리스크 이런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10,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 세일 기간에 이때 사모아야 된다, 이렇게 쌀 데가 없다 했는데 제 말이 맞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식시장에 그냥 공통된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쌀 때 언제냐? 위기 때, 비관론이 팽배할 때, 그때가 쌀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주식을 매수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ETF든 주식이든 매수해서 가면 되고, 우리는 그래도 안전한 ETF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보다 ETF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비아디가 또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이나 전기차를 막을 악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주해서 전고점 이상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6월에 중국 본토 투자한 비중을 봤어요. 이거 보시면은 2차전지랑 신재생에너지가 1등입니다. 2차전지랑 신재생에너지 거의 다 전기차란 얘기예요. 전기차에 투자를 했다. 차이나 전기차에, 여기에 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중국은 위안화 거래 시간을 새벽 3시까지 연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왜냐?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연말까지 촉진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할 지금 생각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위안화 거래 시간도 늘리고, 뭐 경기 활성화도 하고, 이제 코로나 붕괴도 풀고, 이렇게 다 되는 게, 그리고 금리도 동결하고, 이게 다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가 계속 중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전기차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도 1,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에서 보시면은 엔니비가 전기차예요. 전기차를 구매하면은 보조금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시에서도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은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10,000위안이거든요. 10,000위안이 1,500달러래요. 그러니까 1,500달러 정도 제공할 거라고 이렇게 보조금 정책을 피고 있고요. 보조금 정책은 뭐 다음과 같다는데, 세부 사항은 전기차를 폐기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현지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8,000위안을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6년 미만 동안 사용된 차를 폐기하거나 양도하는 소비자는 차량당 8,000위안, 이것도 옛날 차겠죠. 그리고 6년 이상 사용된 다른 승용차를 폐기하거나 양도하는 소비자는 10,0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정책 세부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순수 전기차나 이런 자동차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베이징시 상무국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이 아직 안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결국은 싼 가격, 리오토에 나오는 L9 있잖아요. 이거는 가격이 비싸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더 많이 전기차 도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상하이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중부 우한 아시죠? 우한에서는 전기차 소비 촉진하는 최신 도시가 됐다. 여기도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5,000위안을 준답니다. 그래서 750달러 정도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 우한에서도 이렇게 베이징시와 같이 신에너지차 도입을 하시면은 5,000위안 정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판도 신에너지차, 전기차를 하면은 번호판이 잘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내연기관차는 번호판이 잘 안 나오는데, 전기차로 하면은 번호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그 보조금도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국은 지금 전기차 도입에 진짜 진심입니다. 진심. 이렇게 지금 아직 뭐 끝난다 했거든요, 보조금이. 근데 보조금을 일부 시에는 이렇게 주고 있다. 이게 일부 도시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아직 뭐 보조금이 끝난 게 아니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런 보조금이 없어도 더 많이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립모터스에서 아니구나, 테슬라 소비자가 지금 IC 차량을 거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내연기관을 빠르게 테슬라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인센티브가 뭐냐면 가격을 보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를 갖고 오면 그 차량 가격을 깎아주면서 테슬라 자동차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혜택이 있냐면 EAP라고 해서 고급 자동 조정 장치를 90일 동안 무료 평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후에 14일 출퇴근 보장, 이런 가격 보호 이런 것도 정책도 피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게 다 테슬라도 중국 정부에 협조를 하면서 결국은 전기차 보급,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협조는 하지만
결국은 최고의 목표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서 테슬라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중국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중국 정부에서 좋은 거니까, 탄소 중립에 좋은 거니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지금 얼마나 인기냐면 지금 모델 3는 중국에서 16주에서 20주간 배송 날짜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 3는 그냥 3 전륜 구동은 뭐 한 12주에서 16주 이렇게, 그리고 10주에서 14주는 뭐 엔트리급 모델 Y 뭐 이렇게 배송 일정이 있고요. Y의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는, Y 퍼포먼스는 20에서 24주가 걸리고 12주에서 16주 납품일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 테슬라가. 근데 더욱더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전기차가 더 보급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립 모터스에서 충칭 오토쇼에서 지금 사용자의 항의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저도 뉴스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모터쇼에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립 모터스 차를 샀는데 여기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보상을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 해서 이렇게 천막으로 가렸어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으니까 못 보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순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소비자랑 이렇게 빠르게 소통을 이제는 하면서 더 좋은 모델을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이슈들이 나와야 결국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왜 또 유명해졌냐면, 지난해 4월에 상하이 오토쇼에서는 테슬라 부스에서 여성 주인, 여성 구매자가 시위를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유명해졌는데 그 소송 분쟁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립 모터스는 해결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텐센트 아시죠? 텐센트가 뭐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업체잖아요. 중국의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자동차 제조 유형에 뛰어드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텐센트는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 자동차 제조에는 자기들이 뛰어들지 않지만 옆에서 이렇게 기술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기술, 이런 뭐 빅데이터나 이런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런 거 만드는 기술에는 자기들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옆에서 뭐 피드백도 받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저희 ETF 투자하는 거 있으시죠? AI 및 빅데이터 포함한 기술을 활용해요. 자동차 산업의 클라우드 스마트카의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기 위해 뭐 이렇게 저렴한 비용과 맞춤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텐센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자기들이 직접 제조는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거리를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센트는 이렇게 자동차 제조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화웨이나 샤오미는 지금, 화웨이는 이미 자동차 제조를 하고 있고 자동차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도 지금 공식적으로 자동차 건설 계획을 하고 있고 R&D 규모로 뭐 1000명을 모집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지금 상하이 자동차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 자동차를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관여를 해서 자율주행 이런 자동차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뭐 중국의 IT 업체들이죠. IT 업체 텐센트, 샤오미, 알리바바, 또 어딨죠? 화웨이 이런 데가 지금 자동차랑 협력을 해서 스마트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지금 뭐 계속 보시면은 화웨이에서 지금 아바타라는 차를 8월 8일 날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화웨이에서도 결국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에서 전자 제품으로 넘어간다고. 자동차가 이제는, 전기차는 전자 제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바타와 화웨이는 2025년까지 뭐 플랫폼 기반으로 4대의 전기차를 만들 거라고 지금 파트너십을 계약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테크놀로지가 지금 화웨이랑 파트너십을 해서 스마트카를 제작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소프트웨어 기술은 결국 화웨이 거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차량에. 그리고 아바타 차량에는 CATL의 전력 배터리가 지금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CATL 기술과 그다음에 화웨이 기술이 합작해서
아바타의 차량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아바타는 지금 CATL이 23.99% 지분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투자하면서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전체적으로 진짜 전기차 산업에 올인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인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계속 이렇게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력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도 레벨 4, 4단계 자율주행 트럭을 도로 주행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우리나라 뭐 CJ에서 대한통운에서 뭐 이렇게 자율주행 한다고 그렇게 크게 하지 않잖아요. 뭐 로봇 갖고 뭐 한다는데 짜잘짜잘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알리바바는 아예 트럭을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할 수 있게 면허를 발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를 발급했다. 그래서 중국 전자상거래 건물 알리바바는 초속 자율주행 물류 차량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라 레벨 4 4단계 자율주행 트럭 도로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저우시 카운티 여기에서 중국 처음으로 안전 담당자 없이 L4 레벨 4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공공 도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했으며, 알리바바는 처음에 2개의 면허 중 하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가 있나봐요. 2개 면허가 발급이 됐다, 알리바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알리바바의 무인 트럭 개발을 가속화하고 공공도로, 고속도로 간섭 및 기타 지역으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모 아카데미의 자율주행 연구소 기술 책임자인 첸전보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지금 자율주행을 이렇게 배송하는 트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리고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물류에서 자율주행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에 하려고 모색을 해봤대요. 그래서 20년에는 지금 L4 그러니까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여 특급 배송, 테이크아웃, 신선식품을 위한 마지막 그 3km 배송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인 샤오만푸를 출시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로봇인가 봐요. 이게 다모에서 출시하는 샤오만푸 로봇을 이렇게 출시했다. 한 3km 정도만 가는 로봇, 이걸로 자율주행을 해서 배달할 수 있는 로봇을 이렇게 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20년에 이런 거를 하면서 계속 알리바바는 자율주행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서 기술 혁신과 계속 투자를 할 것이며, 그리고 지난해 1200억 위안 이상의 기술 투자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 회사거든요. 거의 CJ나 대한통운 이런 데거든요. 이런데 알리바바가, 그러니까 알리바바 어느 정도 아마존이라고 보면 돼요. 아마존 이런 업체에서 자율주행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아마존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는 거의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무인 트럭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무인 트럭으로 사람 없이 알리바바의 물품을 배달하는 게 최종 목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전기차 기술도 기술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도 돈이 많으니까, 인력도 많으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따라잡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니오는 지금 지난 4년 동안 970만 건의 배터리 교체를 제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교체 제공 건수가 970만 건이 됐다. 이런 게 다 빅데이터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다 니오 이런 자동차가 970만 이상의 배터리 교체를 하면은 이런 게 다 빅데이터로 쌓이면서 결국 나중에 기술 개발이 되는 겁니다. 니오도 이렇게 배터리 수압 방식,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렇게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 하는 회사가 거의 별로 없어요. 비아디도 이걸 안 하고 있고 테슬라도 안 하고 있는데, 니오는 하고 있는데, 니오의 장점은 뭐냐, 이런 거를 만약에 교체하는 이런 거를 모아서 결국 빅데이터가 쌓이면 이 방식이 나중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으면은 다시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는 지금 아이디를 공개를 했는데요. 에어로 세단이라고 해서 23년에 하반기 중국 인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는 이런 독일 3사 제품도 결국은 BMW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벤츠도 그렇잖아요. 다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랑 제휴를 해서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랑 제휴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꼰대 마인드로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을. 이제는 중국이 우리 기술력을 다 따라왔고, 전기차에서는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다?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그중에 가장 1등이 뭐냐? 차이나 전기차 ETF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개별주로 하실 거면 테슬라 같은 기업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중요하죠, 그게? 저는 하나도 중요할 게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우리는 우리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가 좋아질 거나 안 좋아질 거는 그냥 예측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적립식으로 뭐 여러 가지 ETF들 있잖아요. 뭐 차이나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2차 전지 테마가 됐든 아니면 뭐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플러스, 뭐 QQQ, TQQQ,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L 뭐 이런 거 다 투자를 하시잖아요. ETF들을. 그런 거를 그냥 꾸준히 모아갈 생각을 하셔야지, 뭐 경제가 좋아지면 뭐 팔았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야지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봤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장기로 적립식으로 모아간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나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존 버나드가 계속 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존 버나드 유튜브 계속 보시면서 시장 예측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